그 뭐 사진을 찍기 위해서도 아니고 네네. 임장 크루 학원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네네. 이 실제로 저희가 갔을 때 좀 할 수 있는 정보 파악 방법, 현장 분위기 파악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맨날 다니시니까 임장을. 이제 지방 같은 데하고 서울수도권하고 조금 이제 쫓겨나는 횟수가 좀 다르긴 한데요. 아 그래요? 그렇고 서울수도권이 훨씬 쫓겨나기 맞아. 아 필요 없으니까 나가. 뭐 전화했는데 좀 제가요. 야, 법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럼 또 중개사님이 이제 100%다 알거든요. 아, 얘 그냥 뭐 저기 집안 사고 그냥 이렇게 뭐 보는 건 투자자구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거나 그렇고 다 알거든요. 그분들 눈치 백단입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알아요. 뭐 앞으로 왔는지 뭐 우거지로 몰려다니는지 다 압니다. 이렇게 뻘쭘하고 있는데 자기야 말해 말해 그런 건데 100%다 알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가가지고 말씀하실 때 제대로 그냥 얘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왔는데 집을 제가 살 거는 아닙니다만 집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한 군데 정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 세 군데 정도 뚫어보면 그 중에 한 군데는 걸려요. 이것도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두 군데서 빵꾸 먹어요. 아,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아, 뭐 집 볼 데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연락하는 곳에서는 세 군데 중에 하나는 걸렸던 것 같아요. 내가 해봤을 때. 현장에서 5군데 정도 하나. 현장에서 직접 들어가서 이래서 해서 죄송한데 내가 이거 살 건 아니지만 투자용으로 좀 보고서 공부 좀 하려고 왔습니다. 좀 이거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좀 집 좀 볼 수 있나라고 하면은 4군데 땀 먹고 5군데 정도에서 쯤에서 확률적으로 알았어요 들어와 보세요라고 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전화로 얘기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보자인 경우에 그렇게 했을 때 저도 초보자일 때 많이 쫓겨났죠. 이런 거 그 쫓겨난 건 쪽팔림과 그 용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총대 매주고 이제 얘기하고 뭐 치고 그다음에 지는 이렇게 뒤에서 쫓아다니면은 편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임장 크루라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중수 정도 된다. 내가 이제 이쪽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테크닉으로 들어가야죠. 사장님 나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데 얼마를 정도의 투자 물건이 있는지 좀 한 번씩 뽑아주세요. 뽑아줘가지고 이거 갖고 있으면 내일 먼저 보러 갈 건데 몇 개 준비해줘서 동선 준비해주세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몇 개 정도 준비하셔서 사장님 볼 수 있어요? 이거 사장님 거 맞아요? 그럼 이거는 갭 얼마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라고 디테일하게 지시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준비해갖고 갖고 오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로 이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있으면 내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솔직히 우리는 투자, 여기 실거주 분들이 많으시다 그랬죠? 아니요, 뭐 다 두루두루 있습니다. 아, 두루두루 계시니까 우리 두루두루 분? 그리고 우리는 인스타 찍으려고 집 보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경험도 쌓고 공부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베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수분들은 뭐 이제 알아서 잘 하시겠죠. 고수분들한테 뭐 가르쳐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분들이 이제 뭐 데리고 다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렇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집을 보러 가고 싶은데 좀 내가 좀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한숨도 없으시면 그 지역에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에 뭐 친구라든지 뭐 동료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톡방 뭐 톡방이라든지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하세요. 나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 지역을 가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평택을 가보고 싶은데 평택 1구역을 가보고 싶다. 그런데 평택 1구역에 혹시 아시는 물건 갖고 계신 분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그분이 물건을 갖고 있으면 그분한테 전화 한번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 갖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 그분이 전화를 해주시면 물건 갖고 있는 분이 전화를 해주시면 중개사님이 잘해주세요. 소개받고 왔답니다. 이래저래 해서 내가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그건 100%예요. 그건 100%입니다. 근데 이제 이도저도 없을 때는 이제 개인이 뚫어야겠죠. 저도 1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려고 하면 그 지역에 물건 갖고 있는 사람부터 이제 수배를 하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래서 강남 갈 때는 그냥 맨손으로 가는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다 소개받고 가잖아요. 어디서 보고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강남은 소개받고 가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저는 안 가봐서. 강남은 네. 안 가봐가지고. 저도 주변 그렇구나. 수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뜨내기처럼 워킹으로 가면 안 받아주는구나. 미리 전화해가지고 확실하게 아까 중간 정도는 얘기하시던가. 그래서 그분들도 바쁘죠. 힘들기도 하고 또 집주인분들의 또 프라이드가 강하시니까 여러 명 또 뜨내기도 데리고 가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임장 크루란 말을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저도요. 임장 크루란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뭐든지 장단점이 있어요. 임장 크루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이제 중개사님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니까 나쁜 거지만 투자자 입장이라든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임장 크루는 좋은 거잖아요.
내가 어딜 가보고 싶은데 용기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쫄아갖고 있는데 가면은 집만 보고 한 10초 있다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뭐든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그런데 그 버스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안 좋은 점만 계속 이렇게 부각되다 보니까 이제 뭐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뭐 투기를 조장한다 뭐 이런 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버스 데려가지고 대절해가지고 모시고 가본 적도 있고요. 장단점이 있다는 거지 꼭 이렇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이렇게 또 나쁜 눈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실력이 없다고 하시면 좋게 또 그렇다고 또 이제 눈탱이 맞고 오시면 안 되고요. 갔다가 또 이제 무조건 사야 돼! 막 이러고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뭐 오피스텔 같은 거 뭐 사야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제 그런 거 아니라면 이런 것도 한 번씩 초보 입장이라면 한 번씩 또 다녀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좀 아까 같이 뭐 이제 이거 한다든지 뭐 가가지고는 계속 뭐 사지도 않을 건데 계속 뭐 한 30분씩 끌고 있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의를 좀 지켜가면서 좀 사실대로 예의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5분, 6분 정도 모여서 또 대화도 하고 또 이제 요즘 투자자분들이 좀 의기가 많이 꺾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공유도 좀 하고. 그러면 건희 아빠님 현장에서 좀 이렇게 나만의 질문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일단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만 여쭤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쪽으로 뭐 이쪽으로 왔는데 요즘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어때요? 첫 번째가 그게 저희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전세 무조건 전세였어요. 전세 요즘에 전세 좀 어때요? 어디서 와요? 어디로 가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로 가고 또 얼마 정도 뺄 수 있고 얼마 정도까지 가능해요. 뭐 이제 전세 물어보면서 이제 인테리어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제 얼마 가게 됩니다만 이 두 가지는 꼭 물어보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 여기서 오래 해봤어요? 이제 요거. 그래요? 왜 물어보세요? 이제 많이 하시냐, 그리고 또 이제 얼마만큼 또 이제 경험이 있으시냐, 전세를 얼마를 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나 여기서 5년 있었고 나 토박이야. 이게 100%예요. 그리고 나 여기서 살렸는데 이제 저쪽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그쪽에서는 뭐 이것저것 하고 전에 있던 사이트 얘기 계속 하시는 분들은 좀 의심해봐야 돼. 좀 힘들겠는데 그분들은 자기 물건 없거든요. 그럼 한 달이 거쳐서 두 달이 거쳐서 이제 물건 끄집어 와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공동중개라고 하죠. 이제 뭐 그런 것들 하다 보면 좀 트러블 같은 것들이 컨트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 오래 해보셨어요? 선생님 물건이에요? 몇 개 있어요? 어떻게 가보셨어요? 어디 좀 빼봤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좀 해보시는 게 낫죠. 그리고 집을 사면은 뭐 세입자 관리, 집 관리, 세금 관리, 그 다음에 뭐 고지서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지는 않지만 좀 잔잔바리로 일이 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지, 능력이라든지 의지 같은 게 좀 있으신지 좀 이런 것 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흔히 좀 짜잘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와요. 누수 같은 거 뭐 물 조금 떨어졌다 해갖고 막 직접 전화해갖고 말하는데 절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중개사 통해서 꼭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걸러지고 이쪽에서 막 소위 말하는 GR을 해도 여기서 GR이 조금 이제 소문자로 돼서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 해주시는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대문자가 소문자로? 네, 조금 이렇게 좀 줄기서 오고 때려서 왔을 땐 좀 이렇게 좀 계산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런 걸 좀 어떻게 느끼세요? 여기가 앞으로 물이 들어올 거다. 네. 들어왔다. 네. 아니면 아직은 좀 한참 멀었다. 이걸 어떻게 좀 현장에서 느끼세요? 일단은 이제 데이터를 들이밀진 않으니까 거기서 현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좀 그렇게 한다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요즘에는 이제 갭 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갭 투자에 관심이 많을 때는 전세에 관심이 많았어요. 전세가 얼마나 있었냐 없었냐, 전세가 많냐 없냐. 그래서 요즘에 전세가 없어요. 그 느낌 딱 그대로라니까 지금 폭등장 딱 이 모가지까지 올라온 딱 그 느낌이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들하고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분양권 쪽이 그래도 핫하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미분양 아니면 분양권 쪽, 그리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분양권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미분양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쪽에서 소진 속도가 이 지역에 얼마큼 들어가느냐. 고양시 쪽에 지금 뭐 분양했는데 이제 또 분양할 것들은 계속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는데 얘는 왜 미분양인데 계속 자빠져 있지? 뭐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거 한 번씩 잡아도 되겠는데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지금의 관점이고요. 투자의 관점이니까 어차피 제가 들어가서 할 건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전세가가 전세 개수. 이제 지금 네이버 어디 전화해 보시기 뭐 하시면
그 실제로 들어가갖고 그거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가지고 네이버 부동산이 또 바뀌어요. 올해 11월 18일 날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세 개수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된다고 하더라고요. 되기 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전세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 진짜 전화해보면 그거 다 허수야. 허수인 경우도 없고 없는 경우도 많고요. 허수 올려놓고 나 갈래요 했다가 저기 뭐야 큰거 쓰면 이제 사람들이 신고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또 한 달간 정지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놓을 만큼 요즘에 지금 절박하거든요. 전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두 가지 정도만 보고 있으셔도 매매가 하실 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매매는 막 수십 개 나와 있는데 전세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여기는 흐르는 지역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지역도 다 오릅니다. 다 오릅니다. 서울은 다 올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갈아타기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마음에 드는 게 나왔어. 네. 물건이 탁 튀어나와서 네. 현장에서 네. 그런 거 이제 좀 조금 땡기고 싶어 가격을. 네. 좀 이렇게 밀당이라고 해야 될까? 조금 깎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네네. 어떻게 좀 건희 오빠님은 그 가격을 조금 왜 말 한마디에 200~3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좀 가격 협상이나 이런 거 좀. 그러니까 중개사를 잘 만나야 돼요. 중개사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합니다. 그 집 사정도 다 알고요. 그 집의 행동도 다 알고 그 집이 팔려고 내놓은 이유도 그 사람이 다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 팔아야 된다든지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팔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전세가 이제 투자용인데 전세 뭐 만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기가 있으면 뭐 석 달 남았으면 요 날 남았는지 요 날 남았는지 다 알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가 조급한지를 알아요. 파는 사람에 대해 약점?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좀 약한 포인트 아는 사람이 중개사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알려주죠. 대놓고 저기 뭐야 이거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전 거의 대부분이 중개사한테 얘기합니다. 이래저래 해서 사장님 나 닦아놓고 얘기해서 이거 얼마 정도 깎고 싶은데 사장님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순순한데 나 진짜로 하고 있는데 사장님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두어 번 찔러보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조금 내 얘기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럼 얘기해볼게요. 그래서 한 가지 뚝 치죠. 사장님 고생하시는데 복비 2배 신이 한 번씩 한 번씩 쭉 한 번씩 넣어주고 복비 2배라고 해봤자 300인데 깎으면 3,000이잖아요. 뭐 한 번씩 하고 사장님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팔 때도 마찬가지. 살려는 사람의 의지, 팔려는 사람의 약점을 감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팔려고 하는지 알아도 실제로도 엊그저께 저번에 살 때도 이렇게 저기 뭐야 갭 투자한 건데 이 사람이 꼭 이날에 나가야 돼요. 이 사람이 이거 저기 뭐야 그거 청약을 받아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날짜가 있잖아요. 이거를 꼭 맞춰줘야 돼. 근데 이게 안 남았어. 그래서 사장님 이거 얼마 정도 받고 싶은데 옆에서 듣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꼭 그 자리에서 듣고 있어야 돼. 중개사가 그 세입자란다. 그 집주인한테 전화하는 걸 꼭 옆에서 듣고 있어야 돼.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사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도 얼마도 안 남은 곳인 것 같은데 요즘에 사람들도 없고 또 오늘 겨우 오신 분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는데 이제 좋은 말만 계속하죠. 사장님 이거 빼시게 되면 세입자분하고 트러블 일어나니까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거 왔을 때 근데 지금 이거 내가 딱 봐갖고 3,000까지 깎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2,000까지 해본다고 해갖고 지금 연락 드리는 거거든요. 사장님 제가 1,000만 원 더 받아드릴게요. 한번 좀 어떻게 좀 지금 이길 갖고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해봤어요. 몇 년 해봤어요. 투자자들 많이 겪어봤어요. 이런 분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해야죠. 이제 물론 물건 없고 뭐 이제 한참 상승장에서는 그런 거 안 통하죠. 안 통하긴 하지만 좀 뭐 한번 찔러보고서 예. 좋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을 때는 이렇게 이제 후려치기 좋을 때가 지금이라니까요. 사장님, 전쟁 나와가지고 전쟁 나고 유가가 곧 있으면 오른다 그러고요. 오른다 그러고 곧 있으면 북한이 10만 대군이 곧 있으면 출전을 한답니다. 미친 놈 전쟁 나는 거 아니까 사장님 이러고 싶을 때 지금 미국까지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유, 사장님 좀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지금 같은 아이템에 지금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이제 이런 삼박자가 맞아지면 여러분이 이 갈아타기 갭을 줄일 수 있는 테크닉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를 잘 만나야 돼요. 뭐든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아니,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거라서 이게. 네. 주식 매매처럼 자동으로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네, 지금 그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체계 같은 데를 보면 어쩌다가 한번 이제 직거래로 해가지고 내가 3,000만 원만 깎아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깎는 경우도 생기긴 한데 그거는 진짜 그거 지나가다 벼락 맞는 경우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파는 사람도 뭐 이 짱구가 있는데 그 팔겠어요. 프라이드가 있는데 요즘 사람들. 더 받고 싶죠. 덜 받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주면서 살살 긁어올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은 물건 찾았어. 가격도 어느 정도 맞췄어. 네네. 집에 왔는데 와이프가 반대해. 아이고 와이프가 혹은 반대. 남편이 반대해. 남편이 반대. 이런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자분이시라면 당연히 남편을 긁으셔야죠. 긁으셔야죠. 긁으셔가지고 바가지는 지금 긁으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가지로 왜 안 긁으세요? 당연히 바가지 긁어가지고 무조건 그쪽 해야죠. 어디 여성 상위 시대에 남자가 바가지를 많이. 가만히. 그거 안 되죠. 당연히. 그거 해가지고 내가 보고 왔는데 당연히 그거 인감하고 당연히 내놔야지. 당연한 거를 갖다가 뭘 방해를 하기는 그거 있다고 밥 주지 마세요. 당연한 거지. 또 이제 마누라란다 이제 그 집사람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아내가 대패미 시대니까 그렇죠, 아내가 그렇죠. 아내분께서 반대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작전을 좀 짜야 돼. 그때는 작전을 좀 짜야 됩니다. 그때는 좀 시간을 갖고 내가 보고 왔는데 당장 지금 입금해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파토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자존심 싸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고 오라 그랬어. 지금 막 뉴스를 봐봐.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보려고 말 끊어버리잖아요. 여자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맞아요. 거기다가 대놓고 그걸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기다가 일단 1시간 있다가 가셔서, 일단 후퇴 있다가,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자기야, 그런데, 여기 가보니까 공기가 너무 좋더라. 그럼 또 후퇴해야죠. 당연히, 자기 전까지. 후퇴하고, 거기다가 이제 덧붙이는 것들이 뭐 있냐면, 이제 애들하고, 이제 먹을 거하고, 캐시.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준비하셔갖고 이제 드리면서 자기야 이거는 다 자기 명의로 할 거야. 이건 내 명의 아니지. 당연히 그거 없어. 자기 명의로 할 거야. 자기 먹고 나고 없으면은 내일 당장 교통사고 나면은 자기가 자기 먹고 살아. 예비를 놔서 자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애들하고 자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 실제로 저 제주도 집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 이름을 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그래가지고 나 어떻게 되면 뭐 이거라도 먹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멋있다. 그러니까 그 땅이라도 또 집이 아니거든요. 집이 아니니까 걔는 1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그렇죠? 근데 거기 있는 거 물건 다 없어버리니까 자기야, 넌 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산 거니까 그러면 약간 이제 여기서 이제 GR이 대문자에서 약간 이제 소문자로 바뀌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또 지랄하면 안 돼. 거기서부터 한참 또 불러놨다가 한 하루 이틀 좀 조금 지날 것 같으면서 그 옆쪽도 이제 처남이나 처형도 좀 한번 전화 한 번씩 해보고 이게 좋은 거 나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를 좀 가보려고 하는데 가격금 빨리 넣어야 되는데. 가격금 넣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지금 오늘까지 잡아놨는데 진짜 처남도 뭐 잘 살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고 뭐 쿠폰도 하나씩 넘겨주면서 서서히 접근하셔야 돼요. 서서히.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니까 거의 파토 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나중에는 뭐 이제 제가 결정권이 있어서 다 결정을 하지만 결정권이 없으면 당연히 을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확실히 알고 있는 영역이면 이렇게 크게 분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거주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왜냐면 온 가족의 그 생활권이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실거주로 옮긴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의견 대립도 좀 팽팽하고 특히 이제 실거주 내 집 마련의 경우에는 지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지고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갈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되게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앞으로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한 번씩 다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2025년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 이유도 있고요. 근거도 있고 자신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전 좋게 보거든요. 좋게 본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베팅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화합도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정말로 안 된다. 정말로 우리 아내분께서 그래가지고 모든 정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 일이 조금도 안 돌아간다고 하시면 한 1년 정도 기다리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하시면 이따가 이거 후반부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3기 신도시가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3기 신도시 지금 되게 욕 많이 얻어먹고 이제 들어오네. 만에 분양가가 제일 처음에 3억이었는데 지금 8억이나 9억이나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면 뭐 그때도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한 발 정도 물러서셨다가 당연히 적어놓고 이제 기다리고 계셔야겠죠. 뭐 이런 것도 있으시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